이거 먹고 정신 차려 이 여편네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상견례 자리에 앉아 있던 모두의 시선이 김태수에게 향했습니다. 그는 식혜 주전자를 천천히 들어 올리더니 아무런 망설임 없이 최말자의 얼굴 위로 그대로 식혜를 쏟아버렸습니다. 달큰한 물이 말자의 머리와 화장 위로 흐르며 주변의 공기는 단숨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말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외쳤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그러나 김태수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분노보다 더 깊은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딸에게 부모가 없다느니, 돈이 얼마냐느니, 사람을 업신여기는 말들을 저는 참았지만, 내 딸을 깎아내리는 그 입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서연은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고, 도우는 충격에 굳어 있었습니다. 상견례장은 식혜 한 방울 떨어지는 소리마저 들릴 듯 조용해졌습니다. 김태수는 말자의 맞은편에 바르게 앉은 채 차분한 목소리로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최말자 씨, 이제부터는 제가 할 말을 하겠습니다. 상견례를 준비하던 아침, 김서연은 거울 앞에서 옷깃을 여미며 긴 숨을 들이켰습니다. 32년 동안 그녀의 삶은 눈에 띄는 일 없이 조용했습니다. 중소기업 사무직으로 일하며 성실하게 살아왔고 사람들 앞에서 튀지 않았으며 한번 약속한 일은 끝까지 해내는 성격이었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 김태수와 단둘이 지낸 세월은 그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태수는 언제나 말했습니다. 서연아, 너는 너대로 잘 살고 있다. 흔들리지 마라. 그 말은 그녀의 마음을 지탱하는 힘이었고 아버지는 누구보다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태수를 평범한 아저씨로만 보았지만 서연에게 그는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서연이 도훈을 만난 건 어느 비 오는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회사 앞에서 서류가 젖어 허둥대던 그녀에게 도훈은 우산을 씌워주며 말했습니다. 이런 날은 서류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죠. 그 말은 사소했지만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이후로도 도훈은 늘 서연을 기다려 주었고 어려운 일에는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대기업에 다니지만 오만함이 없었고 오히려 서연의 사소한 말에도 귀 기울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도훈은 어느 날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서연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제일 편해요. 평생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서연은 그 말에 비로소 미래를 그려볼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조심스레 결혼 이야기를 꺼냈고 태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좋다면 나는 그걸로 충분하다. 그 따뜻한 말이 서연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도훈의 어머니 최말자였습니다. 첫 만남부터 말자는 서연을 향해 냉랭한 눈빛을 던졌습니다. 우리 도훈이는 대기업 다녀요. 아무나 맞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 말은 서연의 가슴을 찔렀지만 그녀는 참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상견례를 하는 날, 서연은 집 앞에서 아버지의 넥타이를 살짝 정리해주며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잘 될까요? 태수는 묵직하면서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잘 되고 말고를 떠나서 내가 떳떳하면 된다. 하지만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모든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말자의 시선은 처음부터 날카로웠습니다. 태수의 낡은 점퍼를 보더니 입가에 비웃음이 스쳤습니다. 아이고, 상견례 날인데 이렇게 입고 오셨어요? 서연은 순간적으로 숨이 멎었습니다. 상견례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무언가가 틀어지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직 모릅니다. 조용히 앉아있던 아버지 김태수가 오늘 어떤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될지를. 상견례 자리에 앉자마자 공기는 이미 묘하게 어긋나 있었습니다. 테이블에는 정갈한 음식들이 놓여 있었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최말자는 서연과 태수를 번갈아 보며 날카로운 눈매를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입술 끝이 빗둘게 올라가는 순간 누군가의 불편한 예감이 정확히 현실이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말자가 먼저 서연에게 고개를 기울이더니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너 회사 다닌다며? 그 뭐지? 중소기업이라고 했지? 서연은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작지만 성실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자는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았습니다. 아이고, 성실은 무슨. 그런 데서 월급 얼마나 받는다고 결혼을 하겠다고 덤벼. 너 지금 내 처지를 알아? 도훈이 당황해서 어머니를 막으려 했습니다. 엄마, 지금 그런 말은. 조용히 해. 내 차례 아니야. 말자의 손이 공기를 가르듯 도훈을 향해 크게 휘둘러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연에게 시선이 꽂혔습니다. 너 옷도 그래. 어디 마트 세일 코너에서 주워온 것 같네. 이런 걸 입고 상견례 오면 어떡하냐? 며느리 될 사람이 기본이 안 돼 있잖아. 서연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고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말자는 그 떨림조차 즐기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내 아빠 말이야. 말자는 대놓고 태수의 옷차림을 가리켰습니다. 아버님, 상견례인데 이렇게 입고 오시면 어떡해요? 솔직히 너무 성의 없어 보이잖아요. 그냥 없는 집 분위기 딱 나고. 식탁 아래에서 태수의 손가락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침착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아버지는. 시끄러. 말자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내가 뭘 설명해? 내가 아버님보다 더 나아? 둘 다 똑같지 뭐. 그 말에 도훈이 한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심해요. 이건 예의가 아니에요. 예의? 말자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예의는 급이 맞는 사람끼리나 지키는 거야. 우리 도훈이는 대기업 다녀. 연봉이 얼만지 알아? 너 같은 회사원하고는 비교가 안 돼. 서연은 상처받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고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말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서연아. 말자는 상냥한 척 목소리를 낮췄지만 그 속엔 독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내가 부모 없이 컸다는 거, 그거 참 안 됐다. 그런데 그런 애들 특징 알아? 가정 분위기가 뭔지 몰라. 예의도 기본도 없어. 그래서 내가 걱정돼서 그래. 우리 집이 피해볼까 봐. 서연은 숨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결국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정말 그런. 아니, 말하지 마. 말자는 손을 휘저었습니다. 듣기 싫으니까. 솔직히 너는 그냥 조용히 있고 감사해야 돼. 우리 도훈이가
너 같은 애 데리고 상견례 한다는 게 어디야? 그 말이 떨어지자 서연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도우는 더는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서연이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세요? 왜 자꾸 상처 주시는 거예요? 왜냐고? 말자는 거만하게 턱을 올렸습니다. 내 말 안 들으니까. 너 같은 애는 며느리로 절대 안 받아들여. 도훈아, 너는 더 좋은 애 만날 수 있어. 이해는 안 돼. 그 순간 서연의 눈물이 한 줄기 흐르며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테이블에 부딪히는 작은 방울 소리조차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말자가 마지막 일격을 날리듯 말했습니다. 딱 봐도 알잖아. 내 아빠도 가만히 있고 해줄 것도 없는 집이잖아. 너 같은 애는 우리 집에 들어와도 도움 될 게 없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태수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평온하지 않았고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폭풍의 시작이었습니다. 말자는 이제 제어 불가능한 듯 보였습니다. 마치 상견례라는 사실조차 잊은 듯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점점 더 독해지고 있었습니다. 상냥함의 가면은 이미 벗겨진 지 오래였고 남은 건 날카롭게 벼린 비수뿐이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지금 울먹이는 거, 그거 내가 불쌍해할 것 같아? 착각하지 마. 이런 자리에서 우는 며느리감이 어디 있어? 기본이 안 된 거야, 기본이. 서연은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손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또르르 떨어졌지만 그녀는 말자의 눈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도우는 견디다 못해 그의 어머니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그만하세요. 지금 무슨 말 하시는지 아세요? 하지만 말자는 아들을 비웃으며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탁 두드렸습니다. 조용히 하라니까? 엄마 말도 못 듣는 애가 무슨 결혼을 해? 너 진짜 정신 차려야 돼. 내가 대기업 다닌다고 다 같은 줄 알아? 너 같은 애한테는 더 좋은 며느리가 와야 한다고. 말자는 다시 서연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너 솔직히 말해봐. 도훈이 만나면서 뭔가 바라는 거 있지? 결혼해서 편하게 살고 싶다든가. 내 상황 보면 딱 그래 보이거든. 서연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 한 적 없습니다. 그런 오해는. 오해? 말자는 어이없다는 듯 터뜨리듯 웃었습니다. 오해는 무슨. 없는 집 애들이 다 그러지. 결혼으로 인생 역전하려고. 내가 그렇다는 거야. 태수의 눈빛이 그 순간 짧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말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말자는 그의 침묵을 또 공격의 빌미로 삼았습니다. 아버님은 왜 가만히 계세요? 딸이 이렇게 구박받는데 아무 말도 못해? 말할 게 없어서 그런가? 아니면 해줄 게 없어서 그런가? 서연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어머님, 아버지를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아, 진짜 시끄럽다니까. 말자는 손을 휘저어 서연의 말을 밀쳐냈습니다. 딸이라고 감싸는 거 봐라. 그래, 감싸야겠지. 너 같은 애는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 순간 도우는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단단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잘못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 지나치셨어요. 하지만 말자는 아들의 절규도 흘려보냈습니다. 내가 뭘 몰라서 그래. 결혼은 집안이 맞아야 하는 거야. 내가 정신 못 차려서 그렇지. 이 애랑 결혼하면
우리 집이 우스워진다니까. 서연의 심장은 그 말에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테이블 위로 또 하나 떨어졌고 그 작은 소리가 방 안의 정적을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말자는 그 눈물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봐라, 또 운다. 울면 뭐가 해결되냐? 며느리 될 사람이 이런 식이면 우리 집안 망신이야. 서연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작게 떨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정말 그렇게 보이시나요? 말자의 눈빛이 찬물처럼 서늘해졌습니다. 그래, 딱 그렇게 보여. 부족하고 모자라고 우리 집에 들어오면 짐 될 것 같아. 내가 뭘 해줄 수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그 말이 서연의 가슴을 깊숙하게 찔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태수의 손가락이 처음으로 크게 움직였습니다. 도훈은 말자의 말이 도를 넘은 걸 깨닫고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엄마, 당장 사과하세요. 서연이에게 그리고 아버님께도. 말자는 아들의 말에 피식 웃었습니다. 사과? 내가 누구한테? 이 집안에? 너 진짜 왜 이러니? 내가 대기업 다녀서 내가 얼마나 기세 살아있는지 알아? 내 자리, 내 수준 이해랑은 비교도 안 되잖아. 그리고 마지막 일격처럼 말자는 서연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낮고 차갑게 말했다. 너 같은 애는 우리 집에 들어올 자격 없어. 그 말은 방 안을 완전히 얼어붙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적 속에서 태수의 눈빛이 아주 천천히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온화함이 없었습니다. 폭발하기 직전에 깊고도 단단한 결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말자의 목소리는 상견례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식당의 잔잔한 음악은 그녀의 쏟아 붓는 말들에 묻혀 전혀 들리지 않았고 직원들도 눈치를 보며 멀찍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누가 보더라도 이 자리는 예의를 잃고 감정만이 난무하는 전쟁터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지금 무슨 표정 짓는지 알아? 불쌍한 척하는 거야, 뭐야? 그런 표정 지으면 내가 마음이라도 약해질 줄 알아? 착각하지 마. 난 내 울음 따위로 흔들리는 사람 아니야. 서연은 이미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손등으로 눈가를 닦아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뭔가 내가 죄송하다고 할 처지냐? 말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너 같은 애가 우리 집안에 들어오겠다고 설치는 것 자체가 죄야. 넌 그냥 조용히 앉아 있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그 말에 서연의 어깨가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숨이 막혀 말도 잇지 못했고 눈앞의 테이블이 뿌옇게 흔들렸습니다. 도훈은 견디다 못해 어머니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계신지 아세요? 하지만 말자는 피식 웃으며 아들을 비웃었습니다. 왜? 내가 틀린 말했어? 너는 좋게 좋게 말해주면 알아들을 줄 알았지? 아니야, 도훈아. 이런 애한테는 정신 번쩍 들게 말해줘야 해. 그리고 다시 서연에게 향했습니다. 너는 진짜 왜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냐? 너 같은 애가 결혼하면 제일 처음 해야 하는 게 뭔지 알려? 감사하는 거야. 도훈이 같은 남자가 너를 선택한 것 자체가 기적이거든. 서연은 더 이상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끝없이 떨어졌지만
그녀는 감히 눈물조차 닦지 못했습니다. 그저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말자는 그 모습조차 비웃었습니다. 울지 말라니까 또 울고 있네. 며느리 될 사람이 이래서야 우리 집안 망신이지. 어휴, 진짜 답답해 죽겠다. 도훈은 더는 참지 못하고 의자를 밀치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엄마가 뭘 그렇게 잘났다고 서연이를 무시해요. 사람이 상처받는 말 좀 하지 마세요. 앉아. 말자는 그의 말을 단호하게 눌렀습니다. 내가 뭘 알아? 내가 성공해서 잘난 게 아니야. 엄마가 평생 너 뒷바라지에서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런데 내가 이런 애를 데려오겠다고 한다고? 내가 왜 허락해? 말자는 손가락으로 서연을 가리켰습니다. 도훈아, 내가 잘 봐. 이 애가 내 옆에 있으면 회사 사람들은 뭐라 하겠어? 대기업 팀장 아내가 중소기업 사무직? 100이면 100다 말 나오지. 서연의 가슴이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자는 더 깊고 잔인한 말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너 엄마 없이 컸다며? 그런 애들은 대체로 가정 분위기 모르고 책임감도 부족하고 기본이 없어. 딱 내가 그래 보여. 그 말이 떨어지자 서연은 테이블 밑에서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녀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고 더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도훈은 분노와 절망 속에서 어머니에게 소리쳤습니다. 엄마, 그런 말은 정말 정말 아니에요. 서연이가 얼마나 상처받는 줄 몰라요? 몰라서 그러냐? 알면서 그러는 거지. 말자는 냉정하게 말했다. 너는 정신 차려야 돼. 엄마가 없다고 불쌍해서? 그래도 우리 집에 맞는 급이 아니야. 내가 이런 애랑 결혼하면 평생 후회한다. 그 말에 서연의 눈에서 또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은 조용하지만 너무도 절절한 무너짐이었습니다. 태수는 그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말자는 태수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아버님, 제가 틀린 말했어요? 도훈이가 아깝잖아요. 솔직히 따님이 우리 집에 해줄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예단? 지원? 하나도 없잖아요. 태수의 눈빛이 서서히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말자는 태수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채 끝없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버님도 너무 말이 없으시다? 뭐 해줄 것도 없어서 그런가? 우리 도훈이한테는 이런 집안 좀 부담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 말은 태수의 가슴에 정면으로 꽂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숨을 가다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서연은 결국 터진 울음을 삼키며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미안해. 제가 이런 말까지 듣게 해서. 태수의 손등 위로 힘줄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자는 그 침묵을 또 비웃었습니다. 봐라. 아버님도 할 말 없잖아. 없는 집은 다 그래. 그래서 내가 걱정하는 거야. 도훈이한테 짐 될까봐. 그 순간 서연의 눈에서 또 한 번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 한 방울이 바닥을 적시는 소리가 마치 방 안의 모든 감정을 흔들어 깨우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태수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폭발 직전의 고요. 그 고요가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식당 안의 공기는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서연의 흐느낌만이 조용히 흔들릴 뿐 누구도 정상적인 상견례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말자는 여전히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대가 아무 말 못한다는 사실이 그녀의 기세를 더 키우는 듯 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뭐 틀린 말 했어요? 말자는 당당하게 턱을 들었습니다. 우리 도훈이가 얼마나 괜찮은데. 근데 이 집은 뭐가 있어? 솔직히 좀 민폐지. 없는 집이 괜히 대기업 사위 얻겠다고 덤빈 거 아니야? 도훈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지금 너무 지나쳤어요. 지나쳐? 말자는 아들의 반발을 비웃었습니다. 내가 뭘 알아? 결혼은 현실이야, 현실. 너는 감정만 앞서서 이뤄내 골라온 거고. 서연의 눈물이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울음을 참으려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어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말자는 혀를 찼습니다. 봐라, 또 운다. 이래서 내가 싫다니까. 너는 며느리 얼굴이 아니야. 약하고 답답하고 뭐 하나 자신 있게 하는 게 없어. 도훈이 옆에 있으면 누가 보더라도 어울리지도 않고 창피하다고. 태수의 손이 식탁 아래에서 꿈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말자는 그의 침묵을 또 비웃었습니다. 아버님은 진짜 말이 없으시네. 그러니까 딸이 이렇게밖에 못 크는 거지. 엄마 없이 자라면 이렇다니까. 가정교육이 안 돼 있어. 그 말은 태수의 귀에 정확히 꽂혔습니다. 서연은 숨을 들이마시며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아버지에게는 그런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왜? 기분 나빠? 말자는 의자를 뒤로 기대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나쁜 게 뭐가 있어. 사실을 말한 건데. 없는 집이면 그냥 겸손하게 굴어야지. 뭐라도 해줄 수 있나? 예단? 지원? 아무것도 없잖아. 그때 태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고 위험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도훈도 그것을 느꼈는지 몸을 바짝 일으켰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더 일찍. 그러나 태수는 도훈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말자에게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말자는 그 시선조차 비웃었습니다. 아버님, 너무 그렇게 보지 마세요. 우리가 뭐 잘못했어요? 도훈이한테 맞는 사람 찾는 게 부모로서 당연한 거잖아요. 솔직히 따님은 진짜 우리 집이랑 안 맞아. 급이, 급. 그 단어가 공기를 갈랐습니다. 서연의 손이 무릎 위에서 완전히 굳어버렸고 도훈은 어머니 쪽으로 손을 뻗으며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이제 그만해요. 말자는 냉정하게 손을 떼며 도훈을 밀어냈습니다. 너는 진짜 내가 왜 반대하는지 아직도 모르니? 내가 이 애랑 결혼하면 내 미래가 망가진다니까. 겨우 중소기업 사무직이 며느리. 어디 가서 말도 못해. 그 말과 동시에 서연의 눈물이 주르륵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 정확히 태수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말자는 마지막 비수를 꽂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 애는 며느리 얼굴이 아니야. 우리 집에 들어오면 집만 될걸? 미안하지만 나는 절대 못 받아. 더는 참을 수 없었다. 그 순간 태수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식혜 주전자. 오래전부터 그가 아무 말 없이 바라보고 있던 그것. 태수는 손잡이를 잡고 주전자를 아주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도훈이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아버님 뭐 하시는? 서연은 순간적으로 고개를 들며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빠 안 돼요. 하지만 태수는 딸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미 단단히 닫혀 있었고 한 점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말자는 처음으로 주전자의 움직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어머님, 그거 왜? 그리고 다음 순간 와락! 식혜가 거침없이 말자의 얼굴 위로 쏟아졌습니다. 얼음까지 섞인 차가운 물이 말자의 머리부터 턱까지 흘러내렸고 그녀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태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들리지 않던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거 먹고 정신 차려 이어편내야. 그 한 문장은 방 안의 공기를 완전히 갈랐습니다. 말자는 눈을 크게 뜬 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하는 짓이에요? 미쳤어요? 그러나 태수의 목소리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내 딸에게 퍼부은 모욕을 그대로 돌려드린 것뿐입니다. 지금까지는 참고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한마디도 못 듣겠습니다. 서연은 충격에 숨을 삼키며 아버지를 바라보았고 도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태수는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최말자 씨, 지금까지 제 딸을 깎아내리고 짓밟았지요. 그런데 내 딸이 어떤 아이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부터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상견례는 끝났다. 그리고 반전은 이제 시작이었다. 말자의 얼굴에서 식혜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당황과 분노, 충격이 한꺼번에 밀려왔는지 그녀는 입술을 떨며 태수를 노려보았습니다. 아, 아버님이 지금 미쳤어요? 나한테 감히 이런 짓을... 하지만 태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말자와는 달리 그의 목소리는 더 단단하고 차분했습니다. 그동안 제 딸에게 하신 무례한 말들, 모욕적인 행동들 제가 다 들었습니다. 제 딸만 참았지 저는 더는 참지 않습니다. 도우는 충격으로 얼어붙어 아버지와 어머니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아버님, 지금 진심이세요? 이렇게까지 하셔야. 태수는 도훈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천천히 말했다. 도훈 씨, 나는 사위 될 사람에게 불친절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 어머니가 한 행동은 상견례가 아니라 모욕이었습니다. 말자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을 일그러뜨렸습니다. 모욕? 누가 누구한테 모욕을 했다는 거야? 내가 한 말은 다 사실이잖아. 없는 집에서 대기업 사위 얻는 게 어디 쉬운 일이야? 태수는 웃지도 않고 화도 내지 않은 채 아주 담담하게 말했다. 그 없는 집이라는 말, 그 단어를 당신이 그렇게 쉽게 쓴다는 게 참 안타깝군요. 말자는 피식 웃으며 손을 털었습니다. 당신, 말 돌리지 말고 그냥 인정해. 딸이 부족한 건 사실이잖아. 순간 태수의 눈빛이 아주 천천히 깊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부족한 건 저희가 아니라 당신 눈입니다. 말자는 뭐?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태수는 상견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서류 봉투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밀었습니다. 소리 없이 미끄러진 봉투가 말자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여기 보시지요.
제가 제 딸 결혼 준비를 위해 마련해둔 자료입니다. 말자는 짜증스럽게 봉투를 잡아 뜯어 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나온 서류를 본 순간 그녀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이게 뭐야? 도훈도 옆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서류에는 익숙한 로고들이 있었습니다. 유명 건설사, 투자사, 병원 재단, 고급 요양시설, 부동산 관리법인, 그리고 그 모든 곳의 대표 또는 감사 서명 옆에 적힌 이름. 김태수? 서연이 깜짝 놀라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이게 뭐예요? 아빠, 이런 거 한 번도 말한 적 없었는데. 태수는 딸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다. 내가 자랑하려고 할 성격도 아니고. 말자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거짓말이야. 무슨 어떻게 이런. 태수는 말을 끊으며 느리게 설명했습니다. 나는 30년 넘게 대기업 계열사에서 재무이사로 일했습니다. 조용히 살고 싶어서 은퇴한 뒤에는 개인 투자와 재단 일을 하며 지냈지요. 도훈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아버님, 그럼 서연 씨네가 정말 없는지? 태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말자 씨, 제가 가진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꼭 말씀드려야 하겠습니까? 말자는 식혜가 묻은 얼굴도 잊고 벌벌 떨며 말했습니다. 그럼 아까 내가 한 말은? 네.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은 없는 집, 부족하다, 민폐라고 했지요. 내 딸과 나에게. 말자는 식탁 모서리를 꽉 잡았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마지막으로 서류 한 개를 더 꺼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종이였으나 상태는 말끔했고 인장이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훈 씨를 위해 준비했던 부분입니다. 말자와 도훈이 동시에 숨을 삼켰습니다. 서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신혼집 마련 지원, 결혼 비용 전액 지원, 신혼부부 공동명의 투자 아파트 제공. 도훈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님, 이런 걸 저 때문에? 태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서연이 때문이지. 우리 딸이 어떤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나는 잘 알고 있으니까. 말자는 무너진 듯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까지. 네. 태수는 말자의 말을 끊었습니다. 내 딸을 짓밟고 없다고 비웃고 급이 다르다 했지요. 하지만 급이 다른 쪽은 당신이었습니다. 그 말은 말자에게 치명타였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무너진 얼굴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러나 태수는 거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말자 씨, 난 당신에게 복수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하지만 내 딸을 상처 주는 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을 호구 아버지는 아닙니다. 말자는 떨리는 입술로 말했습니다. 예비사돈. 제가 잘못했어요. 그런 건 몰랐어요. 태수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몰랐으니 말한 게 아니라 몰라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요. 그러나 사람을 판단할 때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말하는 건 누구라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말자의 몸이 주저앉을 듯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식혜 냄새가 나는 얼굴을 부여잡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도훈은 그 모습을 보며 괴로운 표정을 지었지만 말은 할 수 없었습니다. 태수는 마지막으로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오늘 있었던 일 아버지가 대신 사과받았다. 너는 아무 잘못 없다.
서연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나 아빠한테 정말 너무 죄송해서. 태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니다. 내가 무슨 잘못이 있겠니? 오늘 잘못한 사람은 단 한 명뿐이야. 말자는 그 한마디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태수는 마지막으로 말자에게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가 필요하다면 딸에게 먼저 하시오. 말자는 더는 버티지 못했습니다. 의자를 밀치고 서연 앞에 와서 떨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아, 미안하다. 내가 몰라서 그랬다. 제발 용서해줘. 도훈은 그 모습을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태수는 조용히 딸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이제 됐다. 다음은 내 선택이다. 상견례장은 이제 처음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모든 관계가 뒤집히고 모든 가면이 벗겨진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말을 향해 흐르고 있었습니다. 상견례장은 여전히 식혜 향기가 은은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고성과 모욕이 오갔던 공간은 이제 믿기 어려울 만큼 조용했습니다. 바닥에는 식혜가 몇 방울 떨어져 있었고 말자는 그 자리에서 무기력하게 무릎을 꿇은 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말자는 서연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서연아,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도훈 역시 절망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더 잘 지켰어야 했는데. 서연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고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아직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더는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이 보였습니다. 태수는 딸 곁에 서서 묵묵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말자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아, 내 아버님이 그런 분인지 몰랐어. 그냥 내가 착각한 거야. 제발 이번 한 번만. 서연은 부드러운 목소리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중요한 문제는 아버님이 어떤 분인지가 아닙니다. 말자는 놀란 눈으로 서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분명히 느꼈습니다. 제가 가진 것이 많든 적든 어떤 태도로 대할지 이미 마음을 정하고 계셨다는 것을요. 말자는 당황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니야, 진짜 아니야. 내가 순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서연은 침착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 배웠을 때부터 줄곧 저를 무시하고 깎아내리셨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보려고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도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무기력했는지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말자의 앞에 서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말자 씨, 사람의 본질은 돈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말자는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딸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른 채 가난을 기준으로 함부로 판단했지요. 그리고 지금은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태도를 바꾸셨습니다. 그것은 후회가 아니라 계산입니다. 말자의 얼굴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그녀는 더는 변명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런 태도의 변화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실 마음이 있었다면 저희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전부터
그러셨어야 했습니다. 말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미안하다 서연아, 정말 미안해. 그러나 서연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우리 가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흐트러짐이 없었고 그의 걸음은 조용하지만 단단했습니다. 도훈이 절박하게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서연아, 제발 나한테 기회를 한 번만 줘. 서연은 그를 바라보며 슬프지만 담담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훈 씨, 난 오늘 많은 것을 배웠어. 사랑은 함께 서 있는 사람이 지켜줄 때 의미가 있는 것 같아. 근데 난 오늘 단 한순간도 지켜지지 못했어. 도훈의 눈가가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거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오늘이 우리 마지막이야. 사람은 변할 수 있지만 그 변화가 진심인지 계산인지 나는 알 수 없으니까. 말자는 주저앉아 어깨를 떨었고 도훈은 고개를 감싸주며 눈을 감았습니다. 태수는 마지막으로 말자를 향해 말했습니다. 제 딸은 더 이상 이 집안과 인연을 이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말자는 흐느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 사과는 더 이상 돌려놓을 수 없는 뒤늦은 후회였습니다. 서연은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식당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볼을 스쳤지만 이번에는 눈물이 아니라 단단한 결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빠, 저는 괜찮아요. 태수는 딸의 어깨에 가만히 손을 올렸습니다. 그래.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아빠는 내 편이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제 편이 되어 보려고요. 오늘만큼은 제 자신이 자랑스러워지려고 해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식당 안에서는 여전히 울음과 후회만이 남아 있었지만 그것은 이제 서연의 인생과 아무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단단해졌고 더 명확해졌으며 더 아름다운 선택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의 상견례는 최악이었지만 그 끝은 서연이 자신을 찾아가는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